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도박 소믈리에 이창우입니다. 네, 이창호 선생님. 네. 오늘 도박의 참견 시간인데 네. 이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네. 유교감자들이 오셨어요, 도박 네, 엔딩에. 맞습니다. 자, 1년 전에 저희 도박 엔딩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는 저희 스튜디오도 없을 때였거든요. 네, 열악할 네, 때였죠. 우리 정진우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년 전에 오셨었어요. 네네네. 방송이라고 보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뭐 컨테이너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 네. 제작비가 좀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네. 네, 신경 좀 썼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당시에 그 도박문제관리센터라고 네.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모셨는데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가난가. 자, 그리고 세계의 도박 코너에서 모셨던 네. 분이죠. 이슬람에서 도박을 하면 태형. 네. 근데 공개적인 처형이 있는데 이 친구는 도박을 하는 친구입니다. 네. 네, 우리 알파고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방송 보셨습니까? 예, 편집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알파고 씨 말 많았던 거, 말 빨랐던 거 이런 거 잘 살았거든요. 예. 네, 그러다 오늘은 이제 알파고 씨 단독 출연이 아니니까 예. 네,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오늘 욕심 없어요. 편안하게 함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박의 참견 터줏대감입니다. 네. 이분 혼자 살아남으셨어요. 맞습니다. 도박 엔딩의 아이유인데 아이유라고 하기에는 옆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젊습니다. 네네. 자, 도박의 아이유 나혜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혜란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홍창진 신부님과 성진 스님 사이에서 매우 힘들어했던 기억이 그쵸. 있거든요. 맨날 선생님들은 양만 믿으려고. 제가 드린 답변은 인간관계. 또 비교를 해도 그러나 오늘은 이제 젊은 청년들과 함께 하거든요. 네, 어떻게 느낌 어떻습니까? 느낌 좋아요. 아, 느낌 좋아요.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정진우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사연 이거 왼쪽 1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도박을 6개월째 안 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도박을 해서 손실을 많이 보았고 부모님께 두 번에 걸쳐 대출을 받은 5천만 원을 갚아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5천만 원을 갚아주셨다는 얘기죠. 이제 도박 안 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정말 도박 끄는 거지? 라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회사에서 간혹 회식이 있어 조금이라도 귀가가 늦을 때는 오늘은 왜 늦었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네, 안 해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짜증이 납니다. 부모님의 이런 불안함을 없애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박에 참견해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이제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이제 상담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다음에 와이프가 의심해서 미치겠다 나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참 의견을 많이 나타내 주셔서 꼭 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 가족들이 빚을 갚아주지 말라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빚을 갚아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도박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의심하는 거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 어떻게 해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 일단 우리 정진우님. 네네. 우리 정진우님은 이제 도박의 경험이 있어요. 네네 있죠. 네. 자,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다가 지금 이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네, 펼치고 네. 지금 계십니다.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네. 저는 이제 딱이네. 생방송을 하게 되면 한 4시간 방송하면 80명 정도가 물어요. 지금은 안 저 돼요. 일부러 물어봐서 네. 양념으로. 매번.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박을 하다가 이제 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끊는다고 얘기 한번 했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내가 그 책임에 대한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물어보는 거를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짜증 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왜냐면은 했던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하. 나는 답변을 수천 번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내 스스로가 감내를 사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감당을 해야 된다. 네, 그거는. 우리가 주식처럼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던 주식이 있으면 결국엔 올라가려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질문을 던지는 횟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결국에는 존버가 답이에요. 정보가 답이다.
방송을 하면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물어보죠. 코치코치 캐묻고. 네. 그럴 땐 뭐라고 답변을 혹시 해주시나요? 그럼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하자, 음. 안 한다라고 가정하자. 네. 내 답변은 뭘까? 결국엔 안 한다는 답변이야. 음. 뭔 의미가 있어 질문이.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죠. 네, 어차피 안 한다고 네,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말 몰래 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네. 한다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음. 그래서 그 질문이 참 의미 없는 질문 같다. 아, 의미 없는 질문이니까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해서 짜증을 내버리죠. 그러나 일단 질문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죠. 예. 네, 어느 순간 이제 감수를 하는 입장으로 감내를 이제 해야 된다 생각.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은 의심병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족들한테도 그 질문하지 마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슬기롭게 답변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좀 더 아니 빠를 것 간혹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심도 좀 약간 비교적으로 많은 편이고 아, 그래요? 여기서 또 오히려 이런 식의 답변하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질문이 끝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상대방의 그 심리를 알고 그 심리에 맞는 답변을 해야 돼요. 아, 심리전으로 접근합니다. 심리전으로. 네, 그래서 그냥 안 해요 아니고 네. 아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제가 두 번씩 왜 해? 아, 오바를 하라. 오바가 답입니까? 아, 연기를 하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나의 그 심리 상태가 없다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제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분들도 아 이제 뭐 종이 들었어 뭐 이제 네. 이제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야 돼요. 아, 오히려 연기를 하면서 역정을 내게 되면 네. 좀 이제 질문이 줄어들 것 같다 하셨는데 나이란 선생님, 자 우리 네. 선생님은 이제 두 가지의 입장에서 다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안 하자니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질문을 하자니 이 아들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부모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까 정진우 씨가 이야기를 또 경험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언제까지 질문을 하는 게 보통 적절한 범위일까요? 뭐 혹은 주위 사람들. 사실 네. 내 생활 자체가 예전처럼 만약에 뭐 딱 보이잖아요. 막 피곤하고 쩔어 있고 부시시하고 나 사람도 안 만나고 피폐하고. 딱 보이는데 개선되는 방향으로 음. 그 수치가 작더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그거는 부모님께서 조금씩은 이제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일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6개월 됐잖아요. 네. 근데 6개월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끊임없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돈을 5천만 원 갚아주셨으니까 네. 그 돈값은 해야 된다. 아, 5천만 원을 갚아줬기 때문에 의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 있죠. 말을 처음 돌려 뵀는데 네. 이거 정신과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변호사 같은 네. 제 예전에 변호사가 여자분이셨거든요. 아, 네. 그래요? 약간 이제 추궁하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싶은데요. 이제 선생님의 말을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부모님이 야 그 5천만 원 언제 돌려줄 거냐 말을 말하기가 좀 약간 부끄러워서 네. 도박을 끊었니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아니 뭐 받아들였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런 어떤 그 서포트를 해준 것에 대해서 네. 본인도 이제 그럴 자격이 있죠. 이 아들이 충분히 손 씻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정도는 대답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5천만 원을 갚아준 적은 없고 없고. 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갚아냈는데 음. 도박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걱정이 되고 아.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갚아준 건 아니니까 네 물어볼 아니죠, 자격은 없는 아니죠, 겁니다. 아니죠. 그 맥락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모님의 의심을 어떻게 보면은 하시고 계시는데 네. 이 아들로서는 아까 우리 이 알파고 씨 얘기하신 것처럼 왜 부모님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상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심지어 우리 정준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든 게 셋업이 완벽해. 음. 근데도 만약에 의심을 하신다면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벗어나고 싶으면 단계별로 신뢰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본인이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왜 짜증이 나실까?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은 자기 감정이고 네. 부모님도 의심을 할 자유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려면 네. 내가 짜증이 나는 만큼 부모님도 의심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저도- 나는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 네. 뭐
감내해야 된다. 감수를 해라. 네, 저도 이제 상담할 때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너가 의심 받기 싫으면 네. 먼저 얘기해라. 음. 나 도박 안 했다. 음. 뭐 예를 들면 나 이번 일주일 동안은 도박을 안 하고 잘 지냈다. 네. 먼저 얘기하면 부모님이 일단은 뭐 의심이 0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나래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의심을 하신다는 거는 뭔가 아, 의심할 구석이 있으니까. 건생 행동이 있다. 왜냐면 정신말 대로 정말 잘 살고 있으면 네. 부모님 보기 그러면 의심 그렇게 안 할 또 거고.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자면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너를 짜증나게 만든 것보단 너가 부모님을 짜증나게 만들어라. 네. 매일매일 부모님 내가 안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아, 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많이 주시네요. 아, 부모님이 지치게 예, 부모님이 만들어라. 듣기 전에 계속해서 대답함으로 인해서 네. 부모님이 선제 지치게 공격. 만들어라. 네. 저는 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네. 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음. 가족들이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아, 그럴 수는 있겠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남성분께서 일을 하시면 네. 사실 도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네.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전적인 문제를 내가 버는 수익을 만약에 부모님한테 다 쉐어를 한다든지 맡긴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90%내 생활비 정말 차비 밥값만 쓰고 부모님한테 내 예전에 실수를 갚는다는 느낌으로 다가가면 말을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 맞아요. 어차피 얘가 네. 돈 말 본능이 없는데 금전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도 부모님의 의심을 줄어들게 하는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선생님? 뭐 그렇겠죠. 근데 제가 기간을 이야기 드린 거는 뭐 네. 6개월 사실 1년 이런 정하는 건 어려운데 네. 설령 6년이 지났어도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으로만 알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관계에 의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기분이 나쁘지만 그런 거죠.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 제 생각에는 내가 이제 일종의 죄송하지만 이게 도박 중독자라서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스티그마가 붙었구나라는 짜증감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거를 6개월이 지났는데 혹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그 재설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신뢰를 못 드는 게 맞죠.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는 매일매일 선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다 공유하신다든지 해서 조금 더 현실적 신뢰를 회복하시면 아무래도 부모님도 줄어드실 거고 네. 또 눈치를 오히려 좀 볼 것 같아요. 아 괜히 이런 말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잘하고 있으면. 네. 근데 이제 뭔가가 이제 의심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저는 정진우 씨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힌트를 얻었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이 신뢰를 굉장히 한꺼번에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신뢰도 천천히 기다리면서 말이 안 회복을 되죠. 해야 제가 돼요. 지금 뭐 한 4, 5년 됐는데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다음 주에 또 방송하면 또 얘기할 거예요. 네. 저는 또 얘기하죠. 네. 불안함을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은 쉽지는 않은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파고 씨는 이렇게 와이프분하고 신뢰 관계가 좀 돈독하신 편인가요? 나름. 영혼 줄 알았어요. 저런 영화가 있었나? 나름. 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뭐 혹시 팁이 좀 있을까요? 아 저는 다 공개를 하니까. 아.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잠금이 없어요. 집사람이 뭐 마음껏 내가 카톡에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나의 그 앱에 들어가서 뭐 카드로 어디에다가 지출이 나갔는지 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완벽하게 나의 모든 사생활을 오픈하는 겁니까? 아 제가 오픈해봤는데 애도 네. 이제 몇 번 결혼 저기에는 뭐 봤다가 뭐 돌아봤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보이는 네. 건 조금 보고 안 본다. 저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핸드폰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내는 알파고를 믿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혹시 정진우 씨는 네, 네. 본인만의 좀 이렇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장난을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나 바보 같은 짓을 왜 안 해 이런 거보다 뭐 누가 장난을 치면 그럼 뭐 줄 한번 탈까? 뭐 이렇게 장난을 막 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로 많이 한다면 사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사실 활동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장난을 치면서 아 저 형이 이제는 그 완전 벗어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키려고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 오히려 장난으로 매번 들어와서 형 오늘 누가 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죠.
네가 가는 거 반대. 어, 장난을 이렇게 하고 그런 네, 식으로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네. 것보다는 유연하게 물렁물렁하게 네, 네.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제 상대방도 아, 이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저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도박하고 있으면 절대 저런 얘기 못 그러니까. 하거든.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준희 씨가 굉장히 좋은 그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네. 그 사연자가 본인 자체가 실제로 네. 나에 대한 어떤 충분한 믿음이 있는 상태인지가 저는 약간 의심이 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쫄릴 때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받아주기가 힘들지만 뭐 네. 애기가 나한테 장난을 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처럼 사실은 이 분이 정말 나는 손 끊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이거를 나를 의심한다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네. 아,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아유 참 안타깝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어쩌면 내면에 이분도 내가 6개월 됐지만 네. 아, 사실 나도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네.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부모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이 지금 이 사연이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음악 콘텐츠를 할 때도 뜬금없이 장문으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어떤 사연을요? 이런 사연이죠. 네, 이런 근데 사연을 만약에 제 방송에서 이런 똑같은 사연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바로 욕을 박아버리죠. 아 진짜로. 네. 아 네가 싼 똥 네가 치우고 냄새 날라갈 때까지 기다려라. 아, 책임져라. 책임져라. 몇 살인데 네 성인 아니냐. 뭐 하는 거냐. 네. 라고 바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아. 진짜 쌍욕을 박아버립니다. 아. 네. 근데 이분은 진짜 본인이 경험을 해보시고 네. 또 이겨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과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퍼펙트라고. 퍼펙트하게 했으니 완전히 이런 말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 하는 것보다도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는 아직까지는 6개월 정도라면 책임질 책임져야죠. 시기에 있다. 네. 혼나야죠. 내야 됩니다. 솔직히 6개월은 부족하죠. 아. 더 해야 되는 부모님이 5천만 원 갚아주는데 그거 못 참고 스트레스 받아 합니까? 그러니까 네. 뭘 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 2년이고 더 들으세요. 2년이. 시간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정지 한마디 하세요. 마! 네가 임마! 범죄와의 전쟁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보는 것 같았어요. 자, 너무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니 네, 조금 더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도박을 했던 거에 대한 컴플렉스나 그런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정말 그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도박에서 벗어나신다면 그런 의심도 이렇게 아까 정진우 씨처럼 유머러스하게 받아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예.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호 씨 얘기처럼 네. 미리 핸드폰 보여주면 몇 번 보다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거 도박도 안 했다고 계속 먼저 얘기하면 네. 안 물어보니까 먼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에 대한 한 줄 의견 우리 정진우 씨부터 해주실까요? 네가 손톱은 네가 치우는 거야. 파이팅하자. 그래 동생이라고 마지막에 말 놓네요. 도박 선배라고 말 놓습니다. 진짜. 네네, 도박 선배라고 말 놓습니다. 네가 싼 돈 네가 치워라. 자, 나혜라님. 본인이 확신이 있으시면 부모님의 얘기에 짜증이 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도박을 끊었다는 확신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알파고님. 진짜 그만해라. 오히려 알파고 씨가 이 사연자를 의심을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